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요 BMX 사이트 만드는 거 제가 요거 만들어 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답 예시가 없었군요. 정답 예시도 올려드렸어야 했는데 자, 그걸 아마 못 봐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구현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 네, 제가 문제를 드리고 정답 예시를 올려드리질 않았었네요. 자, 하여튼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정답 예시를 다시 올려드렸기 때문에 보고 이제 구현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요거를 이제 천천히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부터 해가지고 하나, 둘, 세 개 이미지까지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 그러면 현재 지금 이제 로고 박스가 있죠. 그죠? 로고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메뉴 1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저는 요거를 그냥 규칙성에 맞게끔 뭘로 바꿔줄 거냐면 메뉴 박스라고만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래서 그냥 뭐 상관은 없습니다. 메뉴 1이라 쓰던 뭐 메뉴 박스라 쓰던 뭐 크게 상관없는데 그냥 제가 이름에 규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니까 크게 이제 요 이름 부분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메뉴 박스로 만들었고, 자, 그러면 이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구조를 일단 알아야겠죠. 전체 구조가 있어요. 전체 구조가. 전체 구조가 어떻게 있어요? 이제 메뉴, 이제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컨테이너 형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이제 컨테이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맨 위에 지금 이제 로고 박스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메뉴 박스가 이런 식으로 위치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이 이미지는 뭘로 작업을 하면 되냐면 섹션으로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탑바, 그 다음에 뭐 컨테이너, 뭐 메뉴 박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섹션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냐? 아니에요. 섹션은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메인이라고 감싸줄 거고요. 메인. 자, 그 다음에 클래스를 뭐라고 할 거냐면 사이트 컨텐츠 랩이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섹션 랩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섹션을 별도로 그냥 섹션만 둬가지고 섹션 해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메인으로 감싼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섹션들을 차례대로 작업을 해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줄 건데 그러면 저는 위하고 아래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섹션, 그 다음에 섹션 탑 이미지 바라고 쓸까요? 이미지 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섹션 탑 이미지 바라 해서 이미지 박스를 합시다. 이미지 박스. 섹션의 탑 이미지 박스. 그래서 이미지를 감싸는 박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작업할 때 뭐 별도의 이제 컨테이너를 여기다가 줘도 되고, 아니면 이 전체를 컨테이너로 감싸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섹션들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컨테이너를 주는 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만 넣어주면 된다? 여기다가 이미지 탭해서 그냥 이미지만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구조상으로 따지면 원래 이제 정확하게 구조로 따진다고 하면 여기다가 섹션 탑이라고 쓰는 게 맞고요. 섹션 탑. 배너라고 할게요. 섹션 탑 배너 이름을 섹션 탑 배너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확하게는 이미지 박스라고 쓰는 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박스 여기다가 섹션에 배너 이미지 섹션에 배너 이미지 박스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더 정확한 명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미지를 뭐 하면 돼요? 넣어주면 되겠죠. 뭐 ALT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채워 넣긴 해야 되는데 여기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미지는 지금 1200픽셀로 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로렘 이미지를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1200픽셀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쓸 때 만약에 이 섹션 랩 안에 섹션 탭 배너가 있고 컨테이너가 각각 있는데 이 컨테이너의 너비가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이거 1000으로 바꿔볼게요. 1000픽셀. 자, 1000픽셀로 바꾸니까 이미지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삐져나가 버려요. 왜냐면 이미지는 1200픽셀로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이 컨테이너가 줄어드니까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삐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과제를 드렸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컨테이너 사용하는데 컨테이너의 너비가 변경돼도 이미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너비가 유지가 되게끔, 즉 1200픽셀을 유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컨테이너의 너비가 변경되면 그 컨테이너의 너비에 맞게 그 이미지도 유연하게 변경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이미지가 어디에 있다? 섹션 배너 이미지 박스 안에 이제 이미지가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섹션 탑 배너 안에 있는 이미지, 자, 여기다 보더칠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누굴 골라냈는지. 그러면 얘를 골라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요 녀석들을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게 좋은데, 자, 섹션 랩이랑 섹션 탑 배너 정확하게는 너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너비는 존재하진 않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뭐예요? 메인도 참고로 디스플레이 블록이고 섹션도 디스플레이 블록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너비가 어떻게 맞춰지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져 있는 그 화면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섹션도 굉장히 크고 섹션 탑 배너도 굉장히 큰데,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지금 컨테이너 안에 이 이미지가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컨테이너는 우리가 1000픽셀로 제가 줄여놨죠. 그렇죠? 너비를 줄여놨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섹션 배너 이미지 박스부터 너비가 몇이 된다? 우리가 얘한테, 요 녀석한테 너비를 직접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얘에 의해서, 얘가 디스플레이 블록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너비 안에 지금 너비가 최대로 늘어난 상태인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 지금 얘가 1200픽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변경되니까 얘도 같이 그 블록 요소라서 그 부모의 너비에 맞춰진단 말이에요. 1000픽셀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1000픽셀로 맞춰지니까 얘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얘가 부모의 너비에 맞춰지게끔 만들어줘요. 왜냐면 이미지라는 건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이미지는 디스플레이가 뭐죠? 인라인 블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뭐 여러분들이 얘를 블럭 요소로 바꾸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너비를 부모 높이를 따라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너비 100%를 줘야 되는 거예요. 보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지라는 거는 너비 또는 높이 둘 중 하나만 주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율에 맞춰진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비 100%, 그러면 이미지도 현재 몇 픽셀이 되는 거예요? 1000픽셀이 된 상황인 거죠. 그죠? 1000픽셀이 된 상황에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컨테이너의 너비를 뭐 고객이 요청에 있어 1200픽셀로 늘려달래요. 그럼 늘려둬도 어때요? 너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게 확 줄어들어도 어때요? 얘가 이미지가 넘치지 않고 컨테이너가 유지되면서 이미지도 그 고유의 너비가 지켜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비율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얘는 이제 탑 배너라 했는데 그냥 저는 섹션 뭐랄까요, 컨텐츠라 쓸까요? 이름이야 뭐 크게 상관없는데 나중 가서는 정확하게 이제 이미 이 명칭을 지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위 아래로 나눠지니까 탑 배너라 하지 말고 바텀이라 쓰겠습니다. 바텀 배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바텀 배너라 해두고 그냥 섹션 탑이라 쓸까요? 그냥 탑, 섹션 탑이라 쓰고 그다음에 섹션 바텀이라 씁시다. 이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자, 그래서 섹션 바텀이라 썼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자, 섹션 바텀 그냥 이미지 박스라 쓸게요.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배너라 써도 되고 아니면 섹션 탑이라 쓸게요. 그냥 섹션 탑 이미지 박스 이렇게 쓰는 게 좀 이름상 규칙이 좀 맞으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몇 개를 두면 되는 거예요? 3개를 두면 되는 거잖아요. 3개. 그죠? 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정답 예시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주소 복사해서 넣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자, 근데 이제 이미지가 지금 어때요? 이미지라는 거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럭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글자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백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백이 생기는데 그 여백을 지우는 방법을 뭘 쓰라 했죠? 제가? 인라인 그리드 쓰라 했죠. 그럼 얘가 지금 적절하게 분배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이미지 박스한테 인라인 그리드만 여러분들 부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네가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디자인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만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의 너비가 줄어들었을 때 이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1000이라 줘볼게요. 자, 1000이라 주니까 어때요?
컨테이너에 줄어들면서 이 녀석은 지금 너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얘네들은 맞춰져 있다 안 맞춰져 있다? 맞춰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픽셀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미지 너비 높이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삐져 나가 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얘네들도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체 이 이미지에서 반만큼 가져가고 얘는 반의 반 그죠? 25% 그러니까 50 여기에 전체가 100%라면 얘가 50% 25%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골라내면 되겠죠. 어떻게 골라내면 돼요? 클래스 이름을 부여해도 되는데 저는 여기다 이미지 first child 자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궁금하면 뭐 해봐라 색상을 칠해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얘는 보더 박스 보더 필요 없으니까 지우기라고요. 얘를 골라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한테 너비를 얼마큼? 너비를 50%만큼 부여를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여기다가 nth child 뭐 2 얘네들한테 뭐 25% 그 다음에 nth child 뭐 3 에다가 25% 이런 식으로 부여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떻게 도 가능하냐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 이 nth child 2랑 3 이 이미지 두 명이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 가지려니까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죠.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첫째가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뭔 말이 이해되시나요? first child가 아니면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가 아닌 그 나머지 자식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다? 저희 CSS 다이너 배웠었는데 뭐 쓰면 되죠? 그렇죠. 낫년선을 쓰면 돼요. 그래서 낫을 써가지고 낫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내가 첫 번째 자식이 아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식이 아닌 녀석들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실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얘도 걸리고 얘도 걸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공통 속성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렵다 하면 그냥 이렇게 줘도 되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구조상에서는 이게 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컨테이너의 너비가 1000픽셀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버티고 있는 거죠. 보이죠? 그러니까 버틴다기보다는 너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900픽셀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공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어나도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고 지금 이제 일단 이렇게 했는데 요 녀석과 요 녀석 간의 이제 간격이 너무 붙죠, 그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제 섹션 탑과 섹션 바텀을 불러와서 코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순서대로 쓰세요. 순서대로. 지금 제가 작업할 때 CSS 순서를 어떻게 썼냐면 제일 먼저 노멀라이즈 해주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클래스 작업해주고 커스텀도 커스텀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뭐예요? 커스텀 순서대로 코드를 썼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상단 부분부터 아랫 부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 이거 CSS 검사해보면 여러분들 거 검사해보면 뭐 섹션이 맨 위로 올라가 있고 노멀라이즈가 맨 밑으로 내려와 있고 그러신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CSS를 작성하실 때는 웬만하면 순서대로 작성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아보기가 편해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섹션 탭한테 마진 탑을 적당하게 30픽셀 부여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섹션 바텀도 마찬가지고 섹션 바텀도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는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 자 물론 이제 여기다가 원래 이미지 사이에 여백을 줘야 되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여백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배치할 수 있냐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